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저번 USB 마이크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도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헤드셋을 제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저희 게이머들을 위한 게이밍 헤드셋 제품군도 정말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이번에 좀 재밌는 제품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신생 음향 제조 업체죠.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얼마 전 출시한 PG16이라고 하는 게이밍 헤드셋과 그리고 PB17이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그리고 오피스용 헤드셋입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 2017년 시작된 비교적 신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로 오디오 관계자분들이나 음향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소비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회사의 헤드폰과 마이크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회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헤드셋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언박싱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출시한 헤드셋 라인업 PG16, PB17 두 제품입니다. PG16은 프로 게이밍 헤드셋으로 나온 제품이고 PB17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앤 오피스 헤드셋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일단 본격적인 제품 언박싱에 앞서서 회사 소개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스트리안 오디오, 프로 오디오 혹은 음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신 회사일 거예요. 이름답게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음향 회사고요. 201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회사의 설립 과정이 조금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오스트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향 브랜드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AKG라는 회사를 떠오르실 텐데요. AKG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스트리아에서 1940년대에 설립이 되어서 마이크나 헤드셋 등 소비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왔던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1994년에 하만 그룹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요. 그리고 그 하만 그룹을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 정도에 하만 그룹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AKG 본사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과정에서 AKG 본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 그 인원들 중 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탄생한 오스트리안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OC818 그리고 OC18 등의 이제 컨덴서 마이크, 하이엑스 시리즈 헤드폰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뜬금없이 이렇게 두 종류의 헤드셋 라인업을 추가를 했네요. 사실 이제 AKG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새로운 제품들보다는 기존 제품 라인업이라든가 삼성전자 제품들의 사운드 튜닝 같은 쪽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AKG의 정신적인 계승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언박싱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프로 게이밍 헤드셋으로 나온 PG16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일단 PG16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바로 한번 제품을 보죠. 이렇게 박스가 있고,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봅시다. 여기 파우치가 있고, 워런티 카드, 그리고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셜 사운드 카드 L이라는 독일에 있는 뉴 오디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5.1, 7.1 이런 서라운드 음향 관련 소프트웨어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고요. 이렇게 헤드셋이 있고요. 그리고 1.4m짜리 TRRS 케이블, 이제 헤드셋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컴퓨터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장 메인보드 사운드 카드나 아니면 케이스에 연결된 오디오 잭 혹은 외장 사운드 카드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운드 카드와 호환이 가능한 Y잭, 이게 마이크고 이게
헤드폰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자, 그리고 헤드셋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PG16 헤드셋인데 상당히 가벼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5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헤드폰으로 치더라도 사실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네, 그리고 자, 뭐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뮤트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때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블 1.4m짜리 TRRS 케이블 4극이죠.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대로 이제 플스라든가 액박 패드, 뭐 Y잭을 이용해서 PC에 연결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 휴대폰에 연결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PB17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한번 또 언박싱 해봅시다. 그리고 깜빡했는데 PG16도 그렇고 이 PB17도 그렇고 이 제품을 포장할 때 쓴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필요한 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뭐 케이블 정리 같은데 활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PG16과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군요. 파우치가 있고요. 안에는 역시나 퀵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워런티 카드. 아무래도 아까 PG16처럼 게이밍 타겟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스페이셜 사운드 카드 L 바우처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자, 바로 또 제품을 빼보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이게 좀 붙어 있어가지고 접착제로 아까 PG16과 마찬가지로 1.3m짜리 TRRS 사각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피스 타깃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컴퓨터와 USB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젠더가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간단한 형태의 ADC, DAC 역할을 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제품도 한번 빼봅시다. 실리카겔 또 제거를 해주고, 자, PB17은 대충 뭐 이런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G16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뮤트하는 게 똑같고 여기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두 개의 헤드셋을 동시에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성품과 이런 색깔 정도의 차이만 빼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오스트리안 오디오 제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두 제품 다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입문형 헤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엑스 15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마이크를 추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음향적인 특성에서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제품의 기반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엑스 1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실제로 며칠간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두 제품 언박싱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 스피커나 헤드셋 같은 장비들의 리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청음하는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레퍼런스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의 감상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제품의 사운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단 헤드셋인 만큼 헤드셋 마이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G16 같은 경우는 Y잭을 통해서 기존의 사운드 카드에 바로 연결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컴퓨터에 내장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서 녹음한 샘플,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장형 사운드 카드죠.
사운드 블라스터에 사운드 블라스터 X G6로 녹음한 샘플. 자, 그리고 이 휴대폰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한 샘플, 그리고 PB17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USB를 통해 연결하는 어댑터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댑터를 통해서 녹음한 샘플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드셋 마이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아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아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아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오스트리안 오디오 PG16, PB17 헤드셋, 이번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 제품 다 따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할 부분은 없지만 PG16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 오디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스페셜 사운드 카드 L이라는 가상 사운드 카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의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제품을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음장 효과를 만들어주는 사운드 카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헤드폰의 서라운드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자, 포맷을 스테레오 5.1 6.1 자, 그리고 7.1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웃풋에 보시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지금 이것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레이턴시 타깃이라고 해서 어쨌든 프로그램과 물리적인 사운드 카드 사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운드 효과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짧을수록 그만큼 CPU 사용률을 많이 먹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할 때는 21.3 그리고 보통 FPS 같은 게임을 할 때는 10.7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뉴욕, 페리스, 두바이, 상하이, 시드니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 장소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미세하게 음장 효과도 같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샘플로 해서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자, 룸에 따라서 이런 잔향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런 프로필들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폰 EQ라고 해서 헤드폰에 맞춰가지고 이 뉴 오디오 테크놀로지에서 맞춰둔 이퀄라이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원하시면 이제 프레셋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PG16뿐만 아니라 기존에 좀 유명한 헤드폰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PG16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간단한 부스트라든가
자, 리미트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각 채널별로 스피커에 따라서 뮤트라든가 솔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준비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셜 사운드 카드가 적용이 안 된 사운드, 그리고 적용이 되었을 때 헤드폰 서라운드를 켜고 껐을 때라든가, 그리고 이 로케이션에 따른 변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샘플들을 들으시면서 자, 한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출시한 두 가지 헤드셋 PG16, PB17,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가벼운 무게와 착용감입니다. 앞서 언박싱에서도 언급했지만 265g이라는 두 제품의 무게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리뷰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방송 중에 제가 이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며 스트리밍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 제 머리가 좀 큰 편인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장력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생각보다 원활하게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질입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헤드폰 같은 경우는 보급형부터 플래그십 제품까지 하이 엑스커전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44mm의 드라이버와 링 마그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 PG16이나 PB17도 마찬가지여서 프로 오디오에서 컨슈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은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 꽤 고가의 모델도 음질적인 면에서는 그닥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검증받은 오디오 회사로부터 출시된 제품이라는 점은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간 청음을 해본 결과 가격 대비 꽤 괜찮은 헤드폰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이나 여러 미디어를 즐기는데도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25ohm이라는 낮은 임피던스로 별도의 DAC나 앰프 없이 메인보드의 내장 사운드 카드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아까 장점으로 언급했던 부분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PG16이든 PB17이든 간에 제품의 용도에 특화되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PG16은 스페셜 사운드 카드를, PB17은 따로 USB 어댑터를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꾀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품이란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두 제품 다 같은 회사의 하이엑스15를 기반으로 한 헤드셋들입니다. 물론 아주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이엑스15 대비 45g 정도의 경량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스페셜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는 9.99유로에 따로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다고 한다면 하이엑스15의 이 스페셜 사운드 카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지금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 기념으로 25%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라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만약 정가라면 저 같으면 아무래도 하이엑스15와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는 단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45g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마이크에 7, 8만원 정도의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가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단점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잘한 단점을 꼽자면 따로 무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고 또 무선인 만큼 음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점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PB17 같은 경우는 동봉된 USB 어댑터가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헤드셋의 몇 가지 장점과 몇 가지 단점을 꼽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음향 전문 업체에서 나온 헤드셋이다 보니 음질과 착용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용도에 따른 특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용인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